안녕하세요. 박준호 수학학원 원장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고1 기본반 명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제 12-2번이에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임의의 두 실수 AB와 0과 1 사이의 t에 대해서 두 식 A와 B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 문제죠. 우리가 절대부등식에서 두 식의 대소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죠? 두 식 A, B가 있어요. 두 식 A, B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식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했었냐? 하나의 식에서 하나의 식을 뺀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두 식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했습니다. 만약에 A에서 B를 뺀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쳐볼게요. 실수의 성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곱을 하면은 0 이상이라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0 이상이라는 뜻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A에서 B를 빼서 그 값이 0 이상인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B를 오른쪽으로 넘겨준다 치면은 결국 대소관계는 A가 B 이상이다. 이런 결과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이해되셨죠? 아니면 만약에 이 중간 A에서 B를 뺀 결과가 음과 양이 확실한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모는 양수고 세모는 음수고 별은 다시 양수인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양수와 음수와 양수를 곱하면은 부호가 어떻게 되죠? 그죠?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이 확실한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도 그 결과가 음수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A에서 B를 뺀 결과가 0보다 작기 때문에 B를 우변으로 이항해주면은 그 결과는 A가 B보다 작구나.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은, 자, 문제 한번 다시 봐볼게요. A에는 지금 절대값이 있고 B에는 루트가 있습니다. 절대값과 루트라는 기호가 들어가면은 두 식을 그냥 뺄 수는 없죠. 그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A라는 식에서 B라는 식을 빼서 그 결과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건 바로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과 루트가 들어가서 직접 빼기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이 두 개를 가지고 대소관계를 구분할 수 있냐? 기억나시죠? 자, 보시면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고 A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서 그 결과 가지고 0과의 크기를 비교해서 대소관계를 결정 지어주시면 돼요. 물론 A와 B는 0 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기는 하죠. 기억나시죠? 반드시 문제를 풀 때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전에 필기했었던 부분 개념을 꼭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혹시 프린트와 노트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바로 앞에 프린트물과 노트를 갖다 놓은 다음에 꼭 반드시 중간중간 필기할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있으면 잠시 멈췄다가 앞부분 개념 설명했던 부분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절대값과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제곱에서 제곱을 빼가지고 그 결과와 0과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결론이 내려졌고, 그리고 직접 문제를 풀기 전에 보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자의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를 보면은 일단 A와 B는 두 실수예요. 실수라는 얘기는 A와 B의 연산으로 돼 있으면은 그 녀석을 제곱했을 때 반드시 0 이상이라는 요런 조건을 준 거죠. 그리고 t를 보면은 0과 1 사이의 수가 지금 t거든요. 따라서 이 t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는 양수입니다. 단 그 크기가 0과 1 사이의 양수 이런 걸 준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a는 지금 절대값 붙어있는 상태에서 at 더하기 b 곱하기 1-t니까 a제곱에서 b제곱을 뺄 거니까 a를 우선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를 제곱하면은 a제곱은 a제곱 t제곱, 절대값을 제곱하면은 절대값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제곱하시면 돼요. 2abt 1-t. 자, 이런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b제곱 1-t의 전체 제곱,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음 b제곱은 루트를 제곱하면은 루트가 날아가고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a제곱 t 더하기 b제곱 1-t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고 그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 t제곱 더하기 2ab t 1-t 더하기 b제곱 1-t의 제곱 빼기 a제곱 t 빼기 b제곱 1-t. 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결과를 볼 때도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된 형태를 가지고 얘 부호를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여러분이 인수분해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죠? 공통인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처음에 있는 첫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 형태가 매우 비슷합니다. 또 세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 형태가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공통인수를 가지고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공통인수는 a제곱 t가 되겠죠. 묶어주면 첫 번째 항은 t제곱이니까 t가 들어가고 뒤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예요. 다음 세 번째 항, 다섯째 항을 인수분해하면은 공통인수 b제곱에 1-t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1-t가 제곱이니까 1-t가 한 번 더 들어가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보니까 요 가로 부분에 1과 마이너스 1이 날아가고 마이너스 t가 남네요. 그럼 요 마이너스를 두 번째 요 지금 1-t 부분에 집어넣으면은 식의 형태를 좀 더 보기 편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어넣어주면 결국 식이 어떻게 되냐? 뒤에는 t만 남고요. 요 앞에는 t-1 이렇게 부호를 바꿔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항 2ab t1-t를 마지막에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보니까 또 공통인수들이 보입니다. t 곱하기 1-t, t 곱하기 t-1, t 곱하기 t-1, t 곱하기 1-t네요. 그러면 얘도 비슷한 형태로 바꿀 거면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항을 보시면은 안에 부호를 t-1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1을 이번에 밖으로 꺼내면은 이런 식이 될 테니까 공통인수가 t 곱하기 t-1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얘를 t 곱하기 t-1로 다시 공통인수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a제곱, 두 번째는 b제곱, 마지막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ab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최종적인 형태를 봤을 때 맨 마지막 인수를 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이에요. 너무 익숙한 녀석이에요. 그죠? 완전 제곱식인 a-b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수분해를 끝냈을 때는 t 곱하기 t-1 곱하기 a-b의 제곱이라는 식이 됩니다. 이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 거예요. 그 결과가 이건 거죠. 자, 그럼 이 형태를 보고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이 식과 0과의 대소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맨 처음 문제에서 조건이요. t는 지금 양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요 녀석은 지금 양수예요. 양수죠. 또 양수긴 양수인데 0과 1 사이의 양수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t에서 1을 뺄 때는 아무리 t가 커봐야 1보다 작은 양수이기 때문에 더 큰 양수를 뺀 거니까 결과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a-b의 제곱은 ab로 연산된 식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0 이상의 잠시만요. 0 이상의 수가 될 겁니다. 0이 되는 경우는 a와 b가 같을 때 말고를 제외하면 전부 다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식이 양수와 음수를 곱한 거에 0 이상의 수를 곱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은 얘는 음수고 거기에 0 이상의 수, 0을 제외하면 항상 양수니까 곱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얘는 음수에다 0 이상을 곱했기 때문에 결과는 0 이하 요렇게 나올 겁니다. 되셨나요?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니까 0 이하구나. 따라서 a제곱이 b제곱보다 작거나 같구나. 두 ab가 0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 a가 b보다 작구나 같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에 관한 부등식 다음이 성립한다 가 거짓일 때 다음 중 상수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예요. 문제가 좀 어렵죠. 근데 일단 나와 있는 식만 한번 보면요. 요 부분, 이 부등식이 하나 나오죠. 이 부등식은 보니까 미지수 x가 전부 다 1차예요. 따라서 이 부등식은 1차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할 거면은 일단 명제가 뭐냐? 이 1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게 명제예요. 근데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일 거면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란 얘기인데 그게 거짓이 되는 거면 해가 모든 실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좀 오른쪽에 보기 편하게 바꾸면은 이 부등식에 해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 아니게 하는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얘도 좀 보기 편하게 표현을 해주면은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아니게 만드는 a가 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렇게 쓰고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지금부터는 약간 국어 문제처럼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할 건데요. 이 문장이 좀 불편한 이유는 아니게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부정 표현이 2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안 되게 만드는 a가 아닌 것은 이래서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데 좀 간단히 생각해서 여러분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a가 아닌 것은 다시 a죠. 이런 느낌이죠. 연속으로 부정 표현이 들어온 것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이 부등식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만드는 a는 이렇게 바꾸고 부정 표현을 지워버리고 문제를 접근을 할 거예요. 여기서 좀 헷갈리면은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나와 있는 문장들을 비교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짚고 이해를 한 다음에 넘어가시길 바래요.
결국 이 1차 부등식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만드는 A를 구해봐. 요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 한번 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좀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1차 부등식의 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갈게요. 선생님이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컨디션이 좀 나쁜 상태에서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상 도중에 선생님이 좀 기침을 하거나 버벅이는 게 있어도 조금만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자, 1차 부등식의 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의 풀이에요. 복습하는 거예요. 문제에 AX가 B보다 크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X가 A분의 B보다 커요. 이렇게 얘기는 당연히 안 하겠죠. 부등식을 풀 때 요 A라는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 지금 1차 부등식이고 미지수는 X밖에 없죠. 이 앞에 있는 문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A는 최고차항,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진 항의 최고차항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 개수 부분이 문자다. 그러면 반드시 뭐를 판단을 하셔야 되냐? 이 문자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단 1차 부등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차 부등식이 됐건 마찬가지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면 반드시 0인지 0이 아닌지를 구분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요.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풀어볼게요. 일단 A가 0인지 A가 0이 아닌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A가 0이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A가 0일 경우는요. 옆에다 식을 다시 한번 써오면은 AX가 지금 B보다 큰 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요 A가 0이잖아요? 그러면 좌변은 그냥 무조건 0이 돼버립니다. 왜요? 0에다 뭐를 곱하던 0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 이 부등식이 참이 되는 값은 뭐가 결정하냐? 요 B라는 녀석의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이 B의 부호로 이 부등식 해가 결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B도, 자, 이거를 쓰고 나서 나중에 좀 지우고 좀 편집해서 보기 편하게 바꿔놓겠습니다. B가 만약에 0 이상의 수라고 쳐볼게요. B가 만약에 0 이상의 수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밑에 있는 부분을 보세요. 좌변은 0이고 우변은 0 이상의 수입니다. 부등호의 방향은 왼쪽이 더 크고요. 이럴 수 있을까요? 0 이상, 즉 양수보다 0이 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즉 B가 0 이상이면 이 부등식은 X에 뭐를 집어넣어도 좌변이 0이고 우변이 0 이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등식이 돼요. 따라서 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해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부등식에. 이해되셨어요? 다음. 이번에는 B의 부호가 0보다 작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왼쪽을 잠깐 보면은 이번엔 얘가 음수라고 쳐보겠습니다. 음수.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X가 뭐가 됐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음수가 돼요. 근데 0은 음수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죠. 따라서 B가 0보다 작으면 이때 해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X에 어느 걸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고 우변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따라서 얘를 정리해 보면은 이 부분을 좀 지우고 선생님 필기하기 편하게 좀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옮기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결국 1차 부등식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일 때는 우변에 있는 B의 부호를 가지고 결국 해가 없거나 해가 모든 실수거나 이렇게 좀 특수한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없거나 모든 실수 같은
특수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죠? 최고창의 개수가 0일 때만 나올 수 있는 해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음, 최고창 개수가 0이 아닐 때를 볼게요. 이때도 당연히 무언가 좀 쪼개가지고 보는 게 필요해요.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가 만약에 0보다 커요. 그러면 이때는 AX가 B보다 큰데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양변을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죠. 양변을 A로 나눌 건데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런 해가 나올 겁니다.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A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똑같이 AX가 B보다 큰 걸 양변을 A로 나눌 때 이제는 음수로 나누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따라서 X는 A분의 B보다 작다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해서 1차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 있고 특수해의 경우는 최고창의 개수가 0일 때 나머지 반대편 쪽에 부호를 보고 답을 내면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문제는 결국 뭐였냐? 이 명제에 나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만드는 A를 찾는 거였어요. 그러면 얘도 1차 부등식이니까 마찬가지로 한쪽 변에 미지수항을 몰겠습니다. 그래서 x를 이항하고 마이너스 1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넘겨주면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이겠죠? 얘가 2a 더하기 1보다 작게 만드는 x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2a 플러스 1보다 작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밑에 설명한 게 뭐였냐면은 1차 부등식이 특수해가 나올 거면은 최고차항 개수는 0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1번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2번 a가 1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하는 a 값이 될 거예요. 그럼 일단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는 0이 되니까 좌변은 0 곱하기 x니까 0이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즉 음수가 나오고 좌변은 0이 나와요. 이런 부등식이 되는 거죠. 자, 맞나요? 틀렸죠? 0이 음수보다 작을 수는 없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는 뭐가 되냐? 해는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해는 없다. 이게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다음 a에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역시 좌변은 위와 마찬가지로 그냥 0이라고 쓰겠습니다. 0이고 우변은 1을 대입하면은 3이 되죠. 즉 3이라는 양수가 돼요. 그러면 좌변은 x에 뭐를 집어넣었던 0 곱하기 x이기 때문에 0이고 우변은 3이라는 양수기 때문에 해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버리죠. 따라서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만드는 a를 물어봤기 때문에 모든 실수 해가 나올 거면 결국 a는 1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절대값 부등식이 나왔어요. 문제 한번 볼게요. 명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이하다가 참이 되게 만드는 k의 개수, 정수 k의 개수는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k의 범위를 구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를 하기 전에 절대값 부등식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절대값 a가 2 이하라는 부등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a는 절대값을 바로 벗겨내고 마이너스 2 이상이고 2 이하인 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부등식을 보면은 지금 첫 번째는 밑으로 끌고 내려오겠습니다. 절대값 x-k가 2 이하다.
얘를 만족시키는 어떤 실수 x니까 일단 이 부등식을 풀면은요. 절대값을 날려버리면 x-k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세 변에 k를 더해주면 중간항은 x로 바뀌면서 k-2 이상 k 플러스 2 이하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이 안에 있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즉 하나라도 있는 실수면 되는 거예요. 전 범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실수라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이하이다. 또 두 번째 2차 부등식이 나왔네요. 풀어보면 인수분해 했을 때는 이런 식이 되니까 두 1차 식의 곱이 0 이하면은 두 근 사이니까 0과 3 이하 이렇게 되겠죠. 즉 왼쪽에 구한 첫 번째 식에 해당하는 어떤 실수 단 하나라도 0과 3 이하, 0 이상 3 이하에 만족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안에 있는 단 하나의 x라도 이 범위를 만족하는 녀석이 있게 되는 이 명제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부등식 범위의 x 중 단 하나라도 0과 3 사이에 포함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1번이라고 칠게요. 이게 2번이라고 칠게요. 즉 1번에 단 한 개의 x라도 2에 포함.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되셨나요? 어떤 실수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 영역에 포함되는 단 하나의 실수라도 이 의미가 어떤 실수라도 요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두 개의 x값의 범위를 비교할 거니까 눈에 보기 편하게 수직선상의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2번의 범위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번의 범위는 0부터 3까지고 0 이하, 3 이하니까 이게 지금 2번의 범위입니다. 1번의 범위를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면은 자,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이 의미를 표현을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간색 범위가 즉 1번의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1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x라도 2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면은 얘가 아무리 벗어나도 이런 식으로 2번의 영역에 1번의 영역이 발을 걸치는 부분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즉 얘를 조금 더 한번 표현을 바꿔주면은 1과 2의 공통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예 서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단 하나라도 발을 걸쳐야 되니까요. 그러면 2번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놓고 그래프를 1번으로 가능한 게 2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통 부분이 생겨도 상관이 없죠. 즉 k-2랑 k 플러스 2가 있는데 요 k-2가 3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은 공통 부분이 생기니까 첫 번째 k-2가 3 이하면 즉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k가 5 이하면 요런 형태로 k-2가 3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요런 공통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왼쪽으로 아무리 얘가 움직인다 한들 이렇게까지 작아지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따라서 이 k-2가 아무리 작아진다 한들 요런 식으로 요렇게 바른 걸치게 작아져야 됩니다. 즉 아무리 k-2, 즉 k가 작아져도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질 정도로는 내려가면 안 돼요. k 플러스 2는 0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공통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0보다 k 플러스 2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내릴게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되셨나요? 따라서 두 개의 상수 범위 다 만족할 거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얘가 참이 되게 만드는 K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해당하는 정수는 뭐가 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총 K 정수값은 5개, 2개, 하나 해서 8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잠시 끊고 어느 정도 좀 잠 좀 깨시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시고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